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채혁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이제 3D Scene Graph, A Structure for Unified Semantics, 3D Space and Camera인데, 저는 이게 그 카를로니 교수 랩에서 나온 페이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스탠포드와 버클리에서 이제 다른 저자들이 낸 논문이고, 이제 이후에 카를로니 교수님이 이제 요거를 이제 레퍼런스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그 이 3D 싱글프가 뭔지 그냥 처음 소개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 논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처음에 이제 그 3D 싱글프가 아니고 싱그래프라는 것을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이런 한 사진이 있을 때 그 이 사진 안에 있는 객체들 간에 이제 서로 이런저런 관계들을 이제 표현한 논문인데,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싱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했고, 이제 이 지금 오늘 리뷰하는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어떤 장소에 대한 걸로만 이제 좀 한정을 해서 그 이제 어떤 공간 혹은 장소에 대한 걸로만 한정을 해서 3D 싱 그래프라고 이제 명명하고, 네,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그대로 이제 그 읽어 보면은 layered graph with each level presenting a different entity, building, room, object, and camera. 그러니까 계층화된 그래프이고 각 단계는 이제 건물, 방, 객체,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요소로 만들어 네, 이 그 구성된 이제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싱그래프 3D 싱그래프의 소개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논문에서 한 거는 인풋으로 저희 그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방 같은 공간을 방이나 빌딩 같은 공간을 이제 3D 스캔을 하고 텍스처까지 이제 입혀 가지고 나온 데이터셋들이 요즘 많아요. 뭐 헤비텟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 쓴 깁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 오른쪽 이미지가 헤비텟이고 왼쪽 이미지가 깁슨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방을 그냥 쭉 스캔해 가지고 3D 메시로 이제 저장을 한 건데, 이게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한 거는 이런 그 이제 공간을 스캔한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위에서 정의한 이런 3D 씬 그래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서 왜 굳이 이 저자들은 이 공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뭐 그냥 3D 메시도 있고 그 그냥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래프로 표현했나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뭐 여러 장의 그 2D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D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2D 이미지는 그 뷰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는 가려지고 어떤 그 같은 객체가 또 뭐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또 이제 그 단순히 이 이미지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등하고 소파 사이에 어떤 그 그 위치 관계, 그 공간적 관계 그런 표현이 이제 어려웠고, 또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 클래스로만 표현을 하자니 너무 이제 제한적이고, 내추럴 랭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침대 옆에 협탁이 있다. 협탁을 침대 옆에 배치 다 같은 말인데, 네, 그 같은 이미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라는 구조는
네. 이론적으로 객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노드에다가 그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깐요. 그리고 객체 간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일관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 노드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도 쉽다. 이렇게 네 가지 점이 있어서 공간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뭐 논문 볼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그 포인트인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 씬 그래프 아이디어를 이제 그 확장을 해서 그 3 차원 공간에 대한 그 씬 그래프 구조를 제안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논문에서 뭔가 그 노벨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인풋이 데이터셋이고 아웃풋이 이제 싱글래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쪼끔 더 그 강건하게 그 자동화해서, 그 과정을 이제 자동화를 한 건데, 그게 그냥 기존 방법으로는 쪼끔 그 마스크나 레이블이 좀 그 기존 자동화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어로는 깁슨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그 공개된 깁슨 데이터셋에 우리가 적용한 이 싱그래프 생성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했다. 이렇게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세 개의 컨트리뷰션 중에서 뭔가 정말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아무래도 논문이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소가 어떤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결과도 나오고요. 다만 이제 하나 제가 읽으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 3D 씬 그래프가 그 좋은 구조인 건 알겠는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셋에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할 뿐이고요. 그게 쪼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후에 다른 많은 이제 파생 논문들에서, 네,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그 얘기하는 3D 씬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그 저기 순서가 뭔가 그 그림하고 다른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는 빌딩이 제일 위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브젝트,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네. 이거는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빌딩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사무실 빌딩 혹은 집 빌딩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룸은 거기 안에서 각각의 뭐 거실, 침실 이런 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는 그 각각의 방 안에 있는 뭐 침대, 소파, 그런 그 객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 카메라가 이 공간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엘리먼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할당되는 그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 혹은 뭐 층수, 뭐 이런 것들이 그 포함이 되고, 방 같은 경우에는 뭐 메쉬 세그멘테이션, 뭐 마찬가지로 면적, 부피, 뭐 그래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맞는 그 어트리뷰트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구조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3D 메시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면은 되게 그 어떤 엘리먼트 안에 담을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뭐 그래프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다 그 타입에 상관없이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3D 싱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이 논문의 가장 그 메인 내용이자 가장 중요한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3D 싱 그래프를 만들었냐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라벨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병목이니까 우리는 자동화를 했다. 그리고 그 자동화 과정에서 이 객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쪼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저도 뭐 이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빌딩 공간 안에다가 네 일종의 3D 레이저 스캔 장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3D 스캔을 쭉 돌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파노라마 사진까지 찍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이제 3D 스캔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하고 침대가 어떤 방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방 공간, 예를 들면은 방 바닥이랑 책상이랑 소파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스캔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붙어 있는 메쉬로서 이제 스캔이 되는데, 이제 그런 객체들을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다 세그멘테이션 하고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자동화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가 부정확하게, 네, 세그멘테이션이 부정확하게 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 논문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네. 그래서 사실 이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은 네. 이런 파노라마 데이터가 인풋이 있고, 이걸로 최종적 아웃풋으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 쓰리 그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을 때 좀 정답이 아닌 클래스를 레이블을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논문에서 긁어온 건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침대로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소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레이블이 의도한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특히 어떤 이렇게 서로 물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가리는 뷰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서로 마스크가 좀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는 처음으로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는데, 네.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를 인풋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게 아니고, 이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당 225 장의 이제 딱 지금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굴곡이 있거든요. 이런 굴곡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정사각형 형태의 225 장의 이미지를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샘플링할 때는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첫 번째 룰은 객체를 이미지 가운데에다가 넣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이나 이제 원하는 냉장고나 이런 게 가운데에 오게 했고, 그다음에 충분한 주변 맥락이 보이도록 이미지를 줌인하거나 줌아웃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크 RCNN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요 각각의 225 장의 샘플링마다 같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샘플링한 것도 이제 오브젝트 그
네, 마스크 RCN 결과인 그 객체 레이블이 이제 다른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투표 방식으로, 네, 최종 클래스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좀 더 높은 가중치를 할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쓴 이제 개선 방법은 멀티뷰 컨시스턴시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레이밍을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그, 이게 이제 그 가려진 물체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그 최종 형태의 그, 어, 네, 3D 메쉬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파노라마에서 이제 샘플링을 여러 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멀티뷰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여러 개를 써서 그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시점에서 이제 봐서 뭐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죠. 저희 이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뭐 다른 뭐 뒷면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이 3D 메쉬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어- 특정 파노라마 뷰에서 볼 때랑 또 다른 파노라마 뷰에서 볼 때랑 이제 서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투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네, 최종으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이제 언급한 거로는 우리 사람이 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작업을 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컨벡스허를 이용해서 객체 부피를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뭐 거실이냐 혹은 뭐 침실이냐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연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속성이나 그런 걸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데이터셋을 보면은 깁슨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572개의 빌딩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 레이블은 코코에서 그 정의된 것을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떤 매터리얼, 이게 어떤 뭐 금속 재질이냐, 목재 재질이냐, 이런 레이블은 이제 이게 정확히 민씨라고 읽을까요? 아무튼 네,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 텍스처, 이게 뭐 천 같은 텍스처냐, 아니면 뭐 매끄러운 텍스처냐, 이런 거는 이제 DTD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에는 이 논문에서 계속 3D 싱 그래프를 제목으로 하지만 실제로 한 거는 그냥 3D에서의 복셀 세그멘테이션을 그냥 잘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도 이 세그멘테이션 리절트 기준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마스크 RCNN을 그냥 단순하게 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방법인 프레이밍을 추가한 거, 그다음에 멀티뷰 컨시스턴시까지 추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2D에서도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3D 복셀에서도 비교를 해서 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냥 네, 그 이 프레이밍과 MVC를 적용한 거일수록 잘 나오더라. 네, 그렇게 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봐도 저는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뭔가 반사된 거였는데 이런 반사된 부분 같은 거를 잘 필터링해서 없앴다고 하고 이제 요 분홍색 두 번째 줄의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 레이블링 된 건데 이것도 뭐 필터링해서 잘 없앴다 깔끔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논문에서 또 강조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자동화를 한 거고 자동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
최소한 사람만큼은 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했는데,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방법으로 한 게 뭐 어쩌면 당연하죠. 그냥 네, 사람이 한 거보다 훨씬 빨랐다, 훨씬 시간이 짧게 걸렸다라고 얘기했고, 또 저는 이런 이제 벤치마크는 처음 보는데, A 모델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려진 거 물체들의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평가하는 거라고 해요. 저도 이거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그냥 멀티뷰 컨시스턴 여러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잘 됐을 거고, 그래서 이거 결과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은, 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씬 그래프, 그냥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씬 그래프 개념을 3D 공간에 맞게 이제 확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오브젝트, 룸, 빌딩, 카메라, 이렇게 4 개의 층으로 그 이제 설계를 했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층에 맞는 어트리뷰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D 싱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노드하고 엣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체 간 관계나 공간적 정보를,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네, 씬 언더스탠딩에 뛰어났다, 예,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는 이 그러니까 논문을 떠나서 그냥 이게 좋은 일이다 아니다라는 것만 봤을 때, 그냥 3D 씬 그래프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걸 써보자 하고 제안한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근데 어쨌든 논문이 되려면은 어떤 뭔가 노벨티 신규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량적인 비교가 늘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이 저자들도 그냥 3D 씬 그래프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어떤 리절트에서 보인 거는 대부분 세그멘테이션 실험 결과였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보였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프니까 노드하고 노드 사이의 연결, 특히 이제 오브젝트 사이의 이제 연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정의들이 좀 있으면 재미있겠다 싶었는데, 딱히 그런 거는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제가, 네,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한 번만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19년인데, 네, 19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네. 네. 근데 뭐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 소개한 것만으로도 저는, 네, 충분히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후자가 맞고 그 어 진짜 정확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네. 그냥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객체 노드라고 하면은 하나의 의자가 될 거고 그 의자에 해당하는 이제 3D 공간 상에서의 복셀들이 이제 그 노드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와 이 의자를 네 물론 레이블은 똑같이 의자겠지만 그 안에 이제 할당돼 있는 어트리뷰트인 뭐 복셀 위치나 부피나 이런 거는 다 다르게 이제 그리고 위치 이런 것도 다 다르게 네 그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네. 지금 그냥 제 기억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거실인지 침실인지 이런 거는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그냥 침대와 뭐 침대 같은 게 있으면은 침실이다. 뭐 식탁이 있으면은 뭐 부엌이나 거실이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딥러닝 써서 인퍼런스 했던 그러니까 추측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설정하는 거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3D 메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방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연구들은 되게 예전부터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룸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전 그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룸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시멘틱한 정보 없이 그냥 형태만 있어도 되니깐요. 예를 들어서 집에 청소 로봇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청소 로봇이 쭉 한번 청소 돌면은 이제 어큐펀시 그리드 맵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알아서 방을 나눠 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 이 3D 스캔된 거를 그냥 자동으로 방을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그 세그멘테이션 된 각 방의 특성은 그런 이게 뭐 침실이냐 거실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이 다른 연구들을 이용해서 또 판단을 한 걸로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네. 방 정보와 물체. 그래서 그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방 안에 그냥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 방에 있는 물체라고 연결을 한 걸로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저도 이거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뭐야 이렇게 벽을 스캔하면서 가다 보면은 벽이 나오는데 보통 웬만한 집에 있는 벽들은 90도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모나게.
그러니까 요 네모난 구조가 나오면은 요거가 하나의 방이다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거든요. 문이 열렸든 닫혔든 이렇게 라인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각형 나온다 그러면 여기 방이다 이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사진 찍은 걸로 그냥 뭐 간단하게 옛날 기술 쓰면은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해갖고 키친이다 아니면 뭐 베드룸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 기술이라면은 비주얼 랭귀지 모델 써가지고 이거 방입니까 물어보면 맞습니다 하면은 그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 것도 이 방 나누는 거는 사각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좀 좋은 집들 있잖아요. 완전 부잣집들 가면은 벽 없이 주방하고 막 거실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그런 방 구분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방 1번, 방 2번 이렇게만 하지. 그 안에서 여긴 주방이고 여기는 뭐다 이렇게 못 나누더라고요. 중간에 껴들어서 코멘트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성님, 싱글F에서 오브젝트들 사이 릴레이 관계 동안 자동적으로 구하는, 요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예전에 본 연구들 중에서 그냥, 음, 그러니까 그냥 비주얼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연구에서 그냥 그 같은 이제 카메라 프레임 안에 혹은 같은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보여지는 오브젝트들은 그냥 다 그 이 공간 안에 속하는 그 오브젝트들이다 하고 그냥 강제로 그 관계 이제 엣지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는 예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연구가 그런 연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용현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네, 용현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